또는 연립방정식 활용.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전에 우리 활용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 자, 문제의 뜻에 따라서 예전에는 구하라는 걸 x라고 놨는데 이제는 x, y 이제 두 개로 문제를 놔야 되고 당연히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면 자연수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게 있지. 증가함수. 근데 전에 다 했던 거거든? 했던 건데 이제 조금 식을 이제 두 개의 문제를 사용해서 쓴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거든? 자, 152쪽. 저 문제를 바로 풀어보자. 집중해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문제가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두 자리 자연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두 자리니까 숫자 카드로 일단 써보면 이렇게 두 칸 그려놓으면 이제 두 자리니까 x만 쓸 수 없잖아. x, y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10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얘는 10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에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칸이 3개가 되고 x, y, z 아니면 뭐 a, b, c라고 해도 상관없고 얘는 식을 어떻게 써? 100x 더하기 10y 더하기 1z니까 뭐 g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요것만 뭐 주의하면 되겠다, 그지? 자, 문제를 볼게 다시.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각자리 숫자의 이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의 4배. 이 자연수는 이 자연수는 이게 뭐야? 10x 플러스 y. 이게 이 자연수잖아. 이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은 x 플러스 y지. 얘네 4배래. 이게 첫 번째 식이지, 그지? 자, 두 번째 식 보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대.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으니까 얘는 처음 수보다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 처음 수보다 뭐래? 27이 크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야 돼. 자, 칠판 봐봐 이제. 칠판. 자, 문제. 그러니까 식을 보고도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자, 이게 이 자연수는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x 플러스 y. 이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 합의 4배와 같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으니까 xy가 바뀐 거잖아, 그지? xy가 바뀌었으니까 10y 플러스 x.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바뀐 수는 원래 수보다 27만큼 크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제 되는 거지, 그지? 자, 풀이를 해보자. 자, 7번 봐봐. 7번 봐봐. 자, 같이 하자. 자, 우소부터 해볼까? 몇 x? 왜냐면 몇 x? 왼쪽으로 다 넘길 거야. 6x. 그 다음 몇 y? 마이너스 3. 응, 마이너스 3y는 0이다, 그지? 그치? 자, 요대로 둬도 되는데 이런 거 딱 보자마자 그냥 3으로 나누는 게 좋아.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옆으로 쓰기 그냥 2x 마이너스 y는 0, 그지? 그리고 이런 거 딱 보면 이제 대입법으로 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y는 조심해. y는 이쪽으로 넘어갔지. y는 2x다. y는 마이너스 2x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 대입하기 편한, 그지? 그걸로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한 식으로 나타내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y에 관해서 풀었다라고 해. y에 관해서 풀었어. y에 관해서 풀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자, 이현이 이거 몇 x? 왼쪽으로 다 넘기자 일단. 아, 미안한데 오른쪽으로 넘기자. 몇 x? 9x. 다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몇 y? 마이너스 9y는 하고 숫자 얘네들 이쪽으로 넘어서 숫자가 반대로 가니까 얼마?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딱 보자마자 9로 나누고 싶어야 돼. 불러봐, 시작. x 빼기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물론 이제 두 식을 빼도 되지만 y는 2x 구했으니까 대입법이 최종적으로 두 문자를 다 구할 때는 좀 그냥 깔끔하거든? y 자리 2x 넣을게. x 여기다 넣을 거야. 자, 조심해야 돼. 이 식은 이걸 만들면서 끝났어. 얘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건 의미가 없어. 봐봐. 여기다 2x 넣으면 2x 빼기 2x는 0이잖아. 의미가 없어. 얘는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했으면 이
한 문자로 정리한 식은 다른 식에다가 대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 대입할 준비 원료만 만들고 얘는 자기 수명을 다 했어. 얘는 이쪽에 넣어야 돼. 자,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 그럼 x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3이지, 그지? y는 여기서 바로 가면 되잖아. 항상 그걸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 x는 3이니까 y는 여기서 바로 쓰면 되지. x는 3 넣으니까 6이 되겠지, 그지? 그 최종 답은 원래 구하라는 자연수는 두 자리 자연수였는데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6이었으니까 답이 36 이렇게 돼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자, 확인 1번. 자, 풀어봐. 자, 식만 세워도 돼. 뭐 풀이까지는 풀이 할 칸도 별로 없다. 식만 딱 세워봐. 자, 요런 형태의 식을 원하는데 내가 요런 형태의 식만 문제를 잘 읽으면서 쓰면 돼. 쓰고 넘어가자. 확인 1번. 시간 남는 사람은 풀이까지 좀 해봐. 자, 멈추시고 다 못해도 상관없어. 자, 식을 잘 썼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 풀이는 뭐 어차피 우리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조금 서툴러서 그렇지. 풀다 보면 무조건 빠르고 정확히 풀 수 있게 되니까. 식을 못 써놓은 게 안 돼.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1이래. 자, 그러면 당연히 x 플러스 y는 11 이렇게 해. 그지? 자, 뭐 이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자, 이런 식이잖아. 숫자 카드로 쓰면 얘가 10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쓴다고? 10x 플러스 y. 그지? 자, 요렇게 세팅 해놓는 게 핵심이지. 그지? 근데 뭐 세팅 뭐 안 해도 우린 다 하니까 첫 번째 바로 쓰면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니까 어떻게 써야 돼? 10y 플러스 x는 바꾼 수는 말대로 그대로 쓰라고 했어. 처음 수의 3배보다 5만큼 크대. 괄호해야 된다. 처음 수의 3배보다 5만큼 크다. 자,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5만큼 크다. 괄호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지? 현재는. 자, 풀이하면 자, 얘는 y는 꼴로 바꾸자. y는 11-x 이렇게 되고. 자, 좀 암산하면 자, 여기 x 있고 여기 30x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29x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3y가 있고 10y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y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반대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지? 이런 걸 자꾸 암산을 해서 한 줄로 끝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요게 줄줄 쓰는 거 안 좋아. 지금 나처럼 조금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 다시 봐봐. 30이고 1 넘어오니까 29x 되는 거, 그지? 3y고 10y 넘어오면 마이너스 7y 되고 xy를 다 오른쪽으로 넘겼으면 숫자는 왼쪽으로 넘어가요. 상수항, 숫자로 이루어지는 항은 5밖에 없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되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얘랑 가지고 있는데, 그지? 대입법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만약에 강한법을 하려고 했으면 위의 식에다 7배를 해서 더 하나 빼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좀 깔끔하거든. 강한법이 더 편할 때도 많아. 근데 y는 꼴로 정리가 쉬우니까요. 자, 정리하면 29x 마이너스 7 괄호 열어야 돼. 한 문자가 식으로 그지 바뀔 때는 괄호 안에 반드시 식을 써줘야 돼. 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럼 29에서 7을 더하니까 얼마냐?
36x가 되시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70 넘어 플러스 77 되니까 얼마가 돼? 여기 플러스 77 되니까 5 빼니까 72가 되지, 그지? 따라서 x는 2가 되고, 자, 계산력이야. 자, y는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이쪽으로 가야지, 그지? x가 2니까 y는 9, 그지? 최종 답은 29 이렇게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계산은 이제 또 숙제하면서 연습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나이에 대한 문제. 전에 다 했던 거야, 그지? 1학년 과정에서도 활용 문제가 거의 비슷해, 내용은. 자, 문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살이고,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나이를 X세라고 하고 아들의 나이를 Y세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니까, 그지? 그 합이 차가 몇 살이래? 26살. 아버지가 26살에 아들을 낳았네. 결혼을 일찍 했나 보다. 어쨌든 26살이래, 그지? 그럼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아버지 나이를 x라고 하고 아들 나이를 뭐라 그랬어? x 빼기 26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xy로 놓고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차가 26세니까 어떻게 집으세요? 당연히 아버지 나이가 더 많으니까 x 빼기 y는 26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지? 자,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10년 후래, 그지? 자, 10년 후니까 10년 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버지도 10을 더해야 되고 아들도 10을 더하는 게 핵심이지, 그지? 왜냐면 같이 나이를 똑같이 먹으니까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이거지, 그지?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뭐라 그랬냐면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 졌대.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살 졌대. 봐봐.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살 졌대. 됐냐? 맞아? 맞아? 지우가 이거 맞냐? 응? 다시. 자, 봐봐.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살 적었대. 맞아? 아니지. 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아들 나이도 10년이 더 10을 더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건 한글에는 안 써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10년 후란 말이 생략된 거야. 반복 안 한 거야.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10년 후 아들 나이의 10년 후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적대, 그지? 현재 아버지와 나이와 아들 나이도 x, y라고 해서 우리는 x, y 구해서 답을 내는 거지. 자, 다시 아버지 나이를 x, 아들 나이를 y라고 하면 나이 차가 26살이니까 x 빼기 y는 26이고 10년 후 아버지 나이는 10년 후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살 적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법 밖에 나는 자, y는 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기 들어가니까 x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정리하면 한 번 더 쓰자. 이건 x 플러스 10 그대로 써주시고 3하고 바로 열고 y 자리에 x 마이너스 26 들어가는데 플러스 10이 있으니까 어떻게? y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게 요 y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플러스 10까지 계산을 해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되지, 그지? x 있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y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얼마냐? 곱하면 자, 같이 계산하는 거야. 이거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8. 거기서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인데 플러스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0. 그지? 이렇게 해서 한 줄 내지 두 줄로 바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 자, y자리에 x 마이너스 26 대입하면 x 마이너스 3 바로 열어야 돼. y자리에 x 마이너스 26. 이건 마이너스 60. 그리고 활용 문제들은 숫자가 대체로 커지거든. 나중에 뭐 금액 문제 나오면 0도 많이 붙고 하지 않을까. 숫자 큰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끝까지 잘 풀면 돼. 자, 계산하면 x고 마이너스 3x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3, 6에 18, 3이 6이니까 78이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78 되니까, 자, 마이너스 78, 좀 크긴 하다. 3, 6에 18, 3, 맞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냐? 이게 138이냐? 좀 당황되긴 한다. 둘 다 플러스 바꾸고, x는 2로 나누니까 2, 6에 12, 2, 9, 18, 69네, 그지? 맞지? 자, 그래서 최종 답 아버지 나이는 69세고 아들 나이는 69에서 26 빼니까 얼마냐? 43세냐? 좀 잘못 푼 거 아니냐? 이건 좀 잘못 풀었지 지금? 잠깐만 다시 볼게. 문제를 잘못 썼나? 자, 다시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26이고 지금부터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살 적다. 맞는데? 계산 실수가 없다. 자, 여기 계산 잘 써보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잡게. 여기서 다시 할게. 자, 다시 보면 내가 실수하잖아. 내가 빨리 짚어줘야 돼. y는 했잖아. y는 요건 맞아. 요거 맞고 여기서 계산 잘못했나? 볼까? x 플러스 10은 다시 어디 틀린지 봐줘야 돼. 3i 플러스 30에서 2 빼니까 28. 그리고 x 플러스 10 넘길게요. 그냥 x는 3에 y자를 x 마이너스 26하고 자,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 3x니까 넘어가면 2x 되고 자, 2x 되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6, 18, 3, 6 마이너스 18 그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60이네. 뭘 틀렸지 아까? 따라서 아버지가 60세네, 그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냐? 2로 나눠야지. 아버지가 30세다, 그지? x가 30이지. 아들은 26배니까 4살. 4세 하면 좀 그러네, 4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계산 조심하면 되겠다. 문제는 내가 어디서 계산 시켰는지 잘 모르겠네. 자, 하기 2번 풀어보세요. 자, 끝까지 답을 구하고 하여튼 10까지는 세워야 돼. 보통 넣는 사람들 10까지는 꼭 세워야 돼. 어머니 나이는 x라고 하고 딸의 나이를 y라고 하고 x, y에 대한 식을 두 개를 만드는 거야. 답까지 내려고 노력해봐. 잘 세우게. 우수리 상 나왔냐? 네. 얼마 나왔어? 54. 맞았다. 자, 하성은 멈추시고, 자, 해보자. 자,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보다 32살이 많대. 자,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보다 32살 많으니까, 어머니 나이는
딸의 나이보다 32살이 많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특별한 거 없어. 말을 그냥 식으로 바꾼 거야. 어머니는 딸 나이보다 32살 많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8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보다 14살 많대. 8년 후 가로 하면 되네 이건. 자 8년 후 어머니의 나이는 8년 후 딸의 나이에 몇 배보다? 2배보다 14살이 많대. 딸의 나이에 2배보다 14살이 많지, 그지? 8년 후 어머니 나이는 8년 후 딸의 나이 2배보다 14살이 많대. 자, 요게 최초의 식이야. 이걸 세우면 최선 점수 서술형이면 50% 이상 점수를 받는 거야. 자, 문제가 이제 8년 후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심해야 돼. 답은 이번에 x가 아니라 8년 후를 구하라. x 더하기 8이 답이야. x 값 구한 다음에 거기다 8 더하는 게 답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찬가지 그지? x 자리에 y 플러스 31을 대입하면 되지 이번에는. 자, 이번에 요걸 그냥 x 자리에 대입할게 그냥. 굳이 뭐 y는 별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하면 y 플러스 40이 되지. 8까지 더하니까 2y 플러스 20이 되겠다, 그지? 30이네. 자, 16에다 14 더하니까, 그지? 자, 그럼 이쪽으로 오면 y가 되고, 그지? 이쪽으로 오면 10. y가 10이다, 그지? 그럼 x는 여기서 가면 되지? x, y가 10이니까 x는 42지, 그지? 근데 최종 답은 x 더하기 8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50세, 그지? 다음에는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최종 답은 50세 또는 54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유형으로 한번 가보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어느 체험관의 입장료가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이래, 그지? 그래서 문제를 우리 칠판에 나서 많이 지난 시간에 풀어봤고, 그지? 그래서 어른이 2,000원이고, 그리고 청소년 1,500원. 청소년이 1,500원. 뭐 이렇게 나중에 나와서 또 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46장 팔렸고 총 수입액이 81,500원이래. 46장 팔렸는데 자, 수입액이 얼마냐면 81,500원이래. 81,500원. 자, 요거네 문제가, 그지? 그래서 청소년 수를 구하래. 청소년 수.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요것만 보고 풀면 되지, 그치? 자, 뭐 x, y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어. 근데 이제 어른이 x명이라고 할게 그냥. 청소년은 y명이라고 식을 세울게. 이거는 x, y는 순서 바꿔도 돼. 자, 답은 당연히 답은 뭐야? y가 답이지, 그치? 이번에는 청소년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이제 식을 2개 세우는 거잖아, 그치? 자, 이게 힌트잖아. 46장 팔렸다는 얘기는 어린이랑 청소년 합해서 인원이 46명이라, 그지? 한 사람이 2장 살 이유는 없으니까.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46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는데, 금액은 인당 금액에다 인원수를 곱한 게 금액이잖아, 그지? 어떻게? 2000x 더하기 1500y는 81,500.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야 된다. 이 최초의 식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 자, y는 꼴 바꾸게 나는 x는 하죠. 자, 이거 조심해봐. 이거 잘 기억해봐. 우리가 y 구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x라는 문제를 없애야 되니까 이걸 x에 관해서 푼다라고 하거든. x에 관해서 푼다. x는 어쩌고저쩌고. x는 넘어가면 46 마이너스 y지. 마이너스 y 플러스 46 해도 상관없고. 왜냐면 우리 y 구하는 거니까 x 대신에 y에 대한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y는 풀면 여기서 한 번 더 풀어야 되니까 시간 낭비잖아, 그지? x는 46 마이너스 y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대입하면 바보지, 그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 자, 일단은 0을 2개씩 줄게. 0 2개씩 주고, 0 2개씩 주고, 그지? 5로 나눌 수 있네. 5, 4, 20, 5, 3, 15,
5, 1은 5, 2대 30, 5, 35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칠판 하나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연습장에 풀 때도 그렇고 책에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을 정리하면 4x 플러스 3 깨끗하게 써야 돼. 이게 지우는 것도 깔끔하게 지워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남았는지 헷갈리거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x자리에 46 마이너스 y를 괄호를 해서 넣으면 되지, 그지? 4에 x자리에 46 마이너스 y 넣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3y, 그지? 플러스 3y는 163, 그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잖아, 그지? 암산하면 마이너스 4y고 플러스 3y니까 마이너스 y지. 넘겼어. 넘기면 y는이 돼. 자, 지금 잘 봐야 돼. 이거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계속 천천히 지금 계산 보여주는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y인데 우리 y 구할 때는 처음부터 문자를 넘기자고. 그럼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지?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4, 6, 24, 4, 46, 184고 163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63 이렇게 되겠지. 지금 21이 되겠다. 21. 그래서 답은 21명. 자, 그 다음 밑에 또 보세요. 확인 3번. 계산 끝까지 해봐. 마카롱 한 개 가격을 x, 그 다음에 쿠키 한 개 가격을 쿠키가? 마카롱이랑 뭐가 있냐 지금? 맞지? 쿠키 한 개 가격을 y라고 놓고 식 두 개 세우면 되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현이가 끝까지 풀어서 답을 얘기해 볼래?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잘했어. 자, 해보자. 이현이 잘했고. 자, 마카롱 처음에 이렇게 써놔야 돼. 뭐라 그래야 되나? 단가라고 할게. 이게 한 개 가격을 의미하는 거거든. x1 쿠키 단가 y1 이렇게 하고 이제 식 세우면 되겠다, 그지? 자, 처음에 3개, 4개가 7,600원이니까 한 개당 x1이니까 3개면 3x지. 3개, 4개가 7,500원. 이게 첫 번째 식이고 7,600원이네? 7,600원.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뭘 알려주면 5개, 2개 합한 가격이 8,000원이래. 얘 5개니까 5x고 얘 2개니까 2y네, 그지? 얘가 얼마라고? 8,000원이네, 그지? 8,000. 자, 요게 이제 최초의 식이다, 그지? 지저분하게 내가 깨끗하게 식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거는 근데 대입법 쓰긴 좀 그렇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어나 x가 재수없어, y가 재수없어. y가 재수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뭐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설명하기 좋아서 양변을 동일하게 2를 곱해서 4y를 맞추면 되지, 그지? 이런 것도 좀 감각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더 커지잖아, 그지? 얘가 더 커지니까 얘를 뭐 위에다 다시 쓰는 거지. 그래서 2 곱하면 10x 플러스 4y. 왜냐면 우리가 좀 뭔가 좀 머리를 쓰는 게 좋거든. 그 다음에 얘를 밑에서 다시 쓰는 게 3x 플러스 4y. 왜냐면 위에서 밑으로 빼는 게 좀 보기는 편하거든. 빼기, 그지? y 없어지지? 자, 그럼 10에서 3 빼니까 7x 되시고 등호하는 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좀 줄 맞춰서 쓴 게 보기 좋거든. 자, 빼면 얼마냐? 4, 0, 0이고 5, 8이는 8,400이네, 그지? 그래서 x가 얼마야? 7이는 7, 7이 14, 1200이네, 그지? 자, y는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해도 여기서 구해도 된다, 그지? 여기서 구하면 몇 편 할까? 나는 여기서 구할게. 난 여기서 구할게. 왜냐면 여기 다섯 배 하면 6천이잖아, 그지? 5x가 6천이고 플러스 2y가 8천이니까 뭐 7,600원 큰 차이가 없는데 5x 계산이 3x 비슷하다. 별 차이가 없다, 그지? 자, 그러면 2y가 넘기니까 2천이지, 그지? 그래서 y는 1000이다, 그지? 이렇게 되고, 자, 지금 뭘 구하라면 마카롱 한 개 가격을 구하라니까 x네, 그지? 답이 1000이고 y는 굳이 구할 필요 없었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봐봐, 칠판 봐봐. 도형이 나오면 대부분 다 잘 하거든? 근데 좀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자. 자, 도형. 자, 일단, 삼각형. 자, 삼각형 넓이 구하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사실은 삼각형이 막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밑변이고 어디가 높이인지가 불분명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수직끼리 곱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수직이니까 서로 수직인 두 변끼리 곱하는 거지, 그지? 수직이 아니면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하면 2분의 1 곱하기 수직 뭐 이렇게 수직끼리 곱 2분의 1 곱하기 수직끼리 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 형의 둘레. 자, 정삼각형의 둘레 하면 그지?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그러면 3a지, 그지?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그러면 3a. 당연한 거잖아, 그지? 사각형 넓이는 너무 쉽죠, 넓이는. 사각형 넓이는 뭐냐? 사각형 넓이는 뭐 직사각형 앞에 직사각형 넓이는 두 변의 곱이지 뭐. 이웃한 두 변의 곱이다, 그지? 그럼 뭐 초딩 때 어떻게 했어? 가로 곱하기 세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근데 가로 세로는 서로 이웃해 있거든. 그래서 이웃한 두 개를 곱하면 되고, 넓이는 그렇고, 넓이는 그제 스퀘어에서 s라고 보통 쓰거든. 앞으로 내가 s 쓰면 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둘레는 직사각형 둘레는 그지? 어떻게?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 한 번 두 배 하면 되지. 둘레는 길이이기 때문에 롱의 그 명사형이 랭스인가? 맞나? 영어 단어로. 어쨌든 길이 하면 보통 L을 써, L. 근데 L 이렇게 쓰면 일자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필기체 비슷하게 L 이렇게 쓰거든. 지난주에 그지? Q자도 Q자랑 비슷하니까 약간 필기체로 이렇게 쓰는 걸로 했잖아, 그치? L도 길이 하면 보통 L 쓰거든. 고등학교에 계속 나온 거야. L 이렇게 쓰면 되고. 부피하면 부피는 발륨이거든, 영어로. 그래서 부피는 보통 이제 V 이렇게 쓰거든. 나중에 이제 속도는 이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velocity인가 그렇거든. 속도가 영어로. 그래서 속도도 V를 써. V가 이제 부피할 때도 쓰고 속도할 때도 쓰는데, 한글보다는 이제 식은 영어로 좀 많이 써. 그냥 이니셜 첫 글자로 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알겠지만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하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평행한 것끼리 더해.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수직.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평행한 것끼리는 더하고 평행한 것이랑 수직되는 게 높이잖아, 그치? 사다리꼴.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오거든. 직사각형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 다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6변 곱하기 높이인데 2분의 1 수직끼리 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가로 더하기 세로를 두 배 한 게 둘레라는 거. 넓이는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사다리꼴은 그지? 평행의 길이 더하고 2분의 1 평행의 길이 더한 걸 곱하고 수직 평행한 것 길이의 수직 그게 높이니까. 뭐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럼 문제 봐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 지금 넓이를 구하래 그치? 자 그러면 4번 쉽다 그래? 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면 되지. 일단 문자 두 개랑 식 두 개 만드는 거야. 뭐 더 쉬운 풀이도 있고 뭐 또 암산으로 찍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 더 길대. 자, 세로의 길이는 가로보다 20 더 길다. 이게 첫 번째 있고. 자, 두 번째는 둘레가 70. 둘레 좀 전에 얘기했다.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두 배 한 거다. 얘가 70. 이렇게 이제 식 두 개 세우면 되네.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리고 이제 풀이할 때는 이거 바로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y는 36이 되고 이제 y 자리에 x 플러스 2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y 자리에 x 플러스 20 36 그치? 무슨 말이 되지? 2x는 넘어가고 지금 x가 8이니까 y는 여기서 나왔잖아. 그치? 28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이게 답이 아니야. 문제에서 넓이 구하라 했어. 직사각형 넓이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니까 88, 64, 86 답이 204가 되는 거지. 밑에 거 풀어. 224다. 88, 60, 86, 224지. 단위는 문제 보면서 잘 쓰시면 돼요. 자, 이건 가온이가 답을 한번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마? 맞았어. 잘했어. 자, 같이 해보자. 자, 문제 보면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3cm만큼 더 길고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이 있는데 넓이가 33이래. 윗변의 길이를 구하래. 뭐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데 이제 확인 4번. 나는 x가 좀 편하거든. 그래서 구하라는 걸 보통 나는 x라고 넣는 편이야. 그러니까 윗변의 길이를 x라고 놓을게. y라고 넣는 사람은 상관없어. 아랫변 길이를 y라고 놓을게 나는.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식 쓸 때는 뭐 단위 쓸 필요 없고 단위 통일만 돼 있으면 다 통일돼 있어. 자, 첫 번째 보니까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3cm만큼 더 길대. 요거는 이제 아랫변이 윗변보다 3 길다. 자, 그 다음에 넓이가 나왔네. 그치? 넓이에 대한 식 좀 전에 했잖아. 넓이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얼마나 지금? 높이가 6이라고 나와있어. 근데 넓이가 34. 그치? 자, 식 이해되지? 근데 식은 무조건 세울 수 있어야 돼. 다시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보다 3 길고 그 다음에 넓이 나왔으니까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34. 유준이 되냐? 유준이 7, 8을 봐. 자꾸 책을 보지 말고 7, 8을 봐야 돼. 책은 안 봐도 돼. 우리 그 영어 비욘드 영어 할 때도 책 거의 안 보잖아 우리. 물론 이제 베이직부터는 보지만 우리 또 핑거스 해야 되나 이거? 자꾸 칠판 안 보면 이제 핑거스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책은 집에서 혼자 볼 수 있잖아. 숙제도 볼 수 있고 언제나 볼. 근데 수업은 물론 영상 찍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자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 얘 약분하고 51 이렇게 그냥 식에다 그냥 바로 정리하는 게 편하거든. 자 그럼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11이다 그지? 그리고 대입법 쓸게. y자리에 x 플러스 3 되있거든. y자리에 x 플러스 3 바로는 뭐 플러스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의미상 하는 게 좋다 그랬어. 자 그러면 2x가 8이 되니까 x가 4네 그치? y는 어디 여기 잘 찾아가야 되고 식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말이야. x가 4니까 y는 7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근데 어차피 나는 구하려는 걸 x라고 놨으니까 뭐 사실 y는 안 구해야 되지. 답은 자 답 쓸 때도 조심해. 4 한 다음에 단위는 괄호 안에 넣는 게 좋아.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게 좋다 그치? 넘겨. 이런 것다. 자 이제 오늘 뭐 오늘 156쪽까지 질문 나오면 되니까. 자 5번 유형 볼게. 어느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총 20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맞히면 10점을 얻고 틀리면 5점을 잃는다고 한다. 140점대 맞힌 문제 수를 구하래 그치? 자 정리 어떻게 해? 자 총 20문제 그 다음에 자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 10점을 얻고 자 틀리면 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든. 틀리면 5점을 잃는데 그치?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점수가 이제 총점 같은 경우는 난 줄을 한번 긋거든. 140점 이렇게. 자 그럴 때 맞힌 문제 수를 구하래 그치? 맞힌 문제 수. 자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물론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다시 자 봐봐. 10번 봐봐. 7번만 봐. 총 20문제인데 퀴즈 프로그램에서 자 맞추면 10점을 얻는다니까 플러스 10이고 틀리면 5점 감점되니까 마이너스 50이지. 그래서 뭐 맞추고 틀리고 했는데 어쨌든 20문제 다 풀고 나니까 소희란 애가 140점 받았대 그지? 그때 맞힌 문제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는 웬만하면 구하라는 걸 x로 넣는다고. x개 단위를 써야지 문제 안 헷갈리니까. 개수란 얘기잖아. 그럼 틀린 문제 수는 y개라고 하고 식 두 개 써면 끝나잖아 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총 20문제니까 당연히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20 그치? 두 번째 점수로 하면 되니까 점수. 자 맞은 거는 10배를 하면 되고 틀린 거는 마이너스 5배를 하면 되고 140 그지? 쉽잖아. 됐지 그지? 자 우리 지금 x 구하는 중이야. 한 문자만 풀면 되잖아. 그래서 난 대입법을 선호한다니까. 얘를 누구에 관해서 풀어야 돼? y에 관해서 풀어야지 x라는 문자 x에 대한 식으로 밑에 식을 나타낼 수 있거든. 자 뭐야 x는 y 플러스 2 해서 얘를 갖다 대입하잖아 어디 다른 식에. 그러면 다시 이거 용어 알아야 돼. 시험에 나오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이 짓을 하는 게 뭐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x에 관하여 푼다. 수학적인 그지 해석이 뭐라 그래야 되나? 수학적인 언어? x는 y 플러스 2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을 x에 관하여 푼다 그러고. 그러면 밑에 식에서는 이제 x 대신 y만 있을 거냐. 그래서 얘는 y에 대하여 나타낸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렇지? x만 푼 다음에 대입하면 그 밑에 식은 y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지. y에 대한 식이 되는 거지.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x 구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y는 이래야 돼. y는 어떻게? 20 마이너스 x. 그렇지? 밑에다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약보다 한 다음에 대입해야 돼. 해야지 숫자가 간단해지니까. 5, 20, 5, 8에 40. 그지? 그 다음에 y자리에 괄호 열고 20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자 2x 마이너스 괄호 열고 20 마이너스 x
들어가네. 20 마이너스 x는 28. x는 28. 얘는 약분 안 되잖아, 그치? 바로. 자, 조심해. 마음만 뿔 되는 거지? 그래서 3x 되겠다, 그치? 3x 되고,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0이니까 48이니까, x는 16이 되는 거지. 답은 16문제. 자, 밑에 거 푸세요. 확인 5번 푸시면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6번부터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긴 하고. 5번 유형까지는 다 쉬워. 자, 유준이가 답을 한번 얘기해봐. 되냐, 유준아? 얼마? 잘했어. 자, 답이 5지, 그지? 자, 근데 뭐 답은 푸는 게 맞추는 게 중요한 풀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라고 내가 칠판을 보라는 거야. 자, 문제 보면 앞면이 나오면 3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잃는 게임을 하는데 8번 던져 12점을 얻었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구하라는 문제. 그냥 봐봐. 칠판. 핑거스 안 시킬 때 이거 잘 봐. 자,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고등학교까지 계속되는 일인데, 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 뒷면이라고 쓰려고 뒷면. 자, 동전의 앞면이 영어로 뭐냐면 영어로 내가 영어로 헤드야, 헤드. 뒷면이 영어로 테일이거든. 그래서 앞면은 이제부터 내가 정말 풀이할 때도 그렇고 니네도 풀이할 때 앞으로 이제 앞면이라고 H라고 쓰면 돼. 이건 만국 공통이야. 거기 수학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 뒷면은 T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앞면은 H고 뒷면은 T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요약하냐면 앞면이 나오면 3점을 얻는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H 한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지? 뒷면에 나오면 1점을 잃는데 T가 나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아까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8번 던져 12점이래, 그지? 줄 한번 긋자고. 8번 던져서 얼마라고? 12점? 12점. 자,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잖아, 그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구하라는 횟수로 놓으면 편하잖아. X로 해. 이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지. 뭐야 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어차피 이거 쉬운 문제잖아. 근데 이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라고. 최대한 간단하게 쓰되 내용이 딱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돼. 매번 이거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풀 수는 없단 말이야. 다시. 자, 앞면에 하면 3점을 얻고 뒷면에 하면 1점을 잃는데 8번 던져 12점 나왔대. 앞면의 횟수를 구하래. 그치? 자, 8번 던져서 첫 번씩 뭐야? x 플러스 y는 횟수니까 8. 이게 첫 번째고, 그지?
7이 좀 뭐 쉽잖아. 3x 마이너스 1y니까 1 생략. 이거지 뭐. 그지? 자, 그리고 잘 봐봐. 내가 지금까지 계속 대입법으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x 구하는 중이잖아. 그럼 이건 뭘로 풀어도 돼? 가함법으로 풀어도 되잖아. 이럴 때는 가함법 써야지. 그러니까 방법도 그때그때 왜 더하면 y가 없어지니까 그지? x 값만 남으니까 바로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지? x는 답은 5회 뭐 5번 5번 뭐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누가 봐도 좀 할 줄 아는 애라는 게 딱 보여야지. 자, 그 다음 6번 유형. 증가감소는 조금 복잡하지, 그지? 어려운 건 아니고 좀 복잡해. 계산도 좀 복잡하고. 자, 좀 집중해봐야 돼. 한번 읽어볼게. 자, 문제 읽을 때만 책을 좀 보자. 지원의 학교에 작년에 전체 학생은 65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2% 증가하고, 읽을 때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 2%뭐 이렇게 하지 말고 2% 증가하고 여학생은 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명 감소하였다.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래. 그치? 자, 좀 복잡해. 그치? 꼭 표를 그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자, 7번 보자. 자, 표는 계속 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자. 우물정자 쓰라 그랬어. 우물정자. 표를 그릴 때는 기본이 우물정이야. 우물정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작년이 나오고 올해가 나오지, 그지? 그리고 증가감소가 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자 봐봐. 자, 어떤 식으로 표를 하는 게 좋겠냐? 당연히 그지?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그지? 그다음에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면 좀 보기가 좋겠지, 그지? 이렇게 뭐 합계가 필요하면 한 줄 더 그어야 돼. 그래서 여기 합계도 이쪽으로 그으면 이쪽 합계지, 그지? 그건 뭐 문제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일단 우물정이 기본이란 말이야, 그지? 이런 것도 자꾸 해봐야 돼. 자, 보면 자, 작년에 전체 학생은 650이래. 작년에 전체 학생 650이고 여기다 650으로 쓰는 게 누가 봐도 보기가 좋잖아, 그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2%지. 올해 남학생은 뭐 2% 증가. 증가라고 쓰는 거 화살표로 하던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5% 감소했대. 5% 감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8명 감소했대. 자,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8명 감소. 그지?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여기 8명 감소니까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그지? 이것도 뭐 사실 나는 이렇게 쓴다. 2% 증가. 이렇게 하면 돼. 그지? 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래. 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남학생 수야. 올해 남학생 수. 여기를 구해야 돼. 그지? 맞지? 자, 근데 증가 감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작년을 미지수로 놔야 돼. 작년을 미지수로 놔야 돼. 이거는 꼭 기억하자. 작년을 미지수로 놔야 돼. 올해 남학생 수 구하랬으니까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작년 여학생 수를 y라고 하면 좋겠다. 그지? 그 답을 구할 때는 2% 증가한 걸 갖다가 표시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돼. 자, 7번 봐봐. 자, 어떻게 하자고? 표를 이렇게 그려. 나중에 막 익숙해지면 표 안 그리고 바로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고수야, 고수.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는 게 고수라고. 뭐 식 쓰는 건 뭐 누구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정리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렵다고. 자, 다시. 자, 그 증가감소 문제 나오면 뭐 여기 남녀 여기 작년 올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남녀 작년 올해. 자, 이걸 딱 보면 보인다고. 자, 작년에 학생 수는 650명이고 올해는 남자는 2% 증가했고 여자는 5%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8명 감소했대. 그치? 그때 작년에 남학생 수를 구하래. 미안.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래. 자, 그럼 식 세우자. 세로로 식이 하나 나오네. 그지? 첫 번째 뭐야? x 플러스 y는 650. 그지? 작년에 남자 여자 총 합이 650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 감소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남자는 2% 증가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100분의 2x 증가. 그냥 플러스는 생략하니까 지울 거야.
그 다음에 이 학생은 y의 5%니까 100분의 5y지. 감소했으니까 빼야지. 빼기 100분의 5y.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하고 뺐더니만 8명 감소했다. 이렇게 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해되지? 만약에 표를 안 그릴 거면 장남 X명, 장녀 Y명 뭐 이렇게라도 최소한 써놔야 되겠지? 자 그럼 자 답은 뭐겠냐 답은? 자 답을 써볼게요. 답의 형태를 보자. 답은 뭐냐면 일단 작년이 X명인데 올해 2% 증가했으니까 X에다가 더하기 100분의 2X 이게 답이다 그지? X에다가 작년에다가 작년에 2%만큼 증가했으니까 요게 답이라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X를 먼저 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이걸 좀 세련되게 쓸 사람은 100분의 102X 뭐 이렇게 써도 돼. 뭐 이걸 좀 세련되게 1.02X 이게 최종 답이다 뭐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뭐 소수 계산은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 굳이 100분의 100이라고 안 해도 될까. 자 어쨌든 계산하면 자 지금 우리가 누구 구하는 중이야. 어쨌든 x에 대한 x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자고? 대입법으로 하자고. 어떻게? y는 650 마이너스 x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지. 지금 준비돼 있어. y 대신에 x에 대한 식 준비돼 있고. 자 이거 정리하자. 정리하면 당연히 100 곱해야지 그치? 100 곱하니까 이거 쓰면 몇 플러스가 100 곱하면 2x 마이너스 5y는 자 마이너스 8이지. 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자, 여기 100 곱했어. 여기 100 곱했어. 그럼 여기도 100 곱해야 돼. 이렇게 조심해야 돼. 항상 XY 쪽에 곱하는데 숫자 쪽에 안 곱하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공평하게 모든 항에 다 곱해야 돼. 좌변 우변 통째로 다 곱해야 돼. 했고 뭐 약분은 할 필요 없잖아. 할 게 없잖아. 그럼 y 대신 괄호해서 넣는 거지. 숫자는 클 수밖에 없어. 자신감 가지고 계산하면 돼. 자, 계산하니까 힘들어 아까. 자 그럼 2x 마이너스 5 괄호 열고 마이너스 5 괄호 열고 y 자리에 650 마이너스 x. 글씨는 최대한 깨끗하게 써. 지저분해 좀 틀린다 중간에. 자 그리고 5x 2x 더하니까 7x 되시고요. 자 이렇게 곱할 거잖아 그지? 자 내가 하는 거 봐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650이 이항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800 이렇게 되겠다 그지? 아 이거 야 이건 별로 내가 계산으로 설명해 줄 게 없네. 그냥 계산하자. 자 0이고 5 25 우리 계산 3250에서 800을 빼야 되지. 계산이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안 된다. 집에 발표를 다 2450이네 그치 2450 계산하면 좀 이상한데 되나? 되네. 오케이. 자 x는 7로 가니까 7, 3, 21, 7, 5, 35 계산하면 돼. 350 나오는데 이게 답이 아니야.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거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답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풀면 350 더하기 100분의 2 곱하기 350 이렇게 계산 다시 해야지. 답이 얼마? 357명이 됐거든.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 푼 거 중에 좀 복잡하던데. 자 확인 6번 해보세요.
민경이 답 나오면 답 좀 얘기해줘. 얼마? 125? 125? 125 아닌가? 자, 하던 거 멈추시고. 자, 봐봐. 보자. 자, 여기 봐봐. 다음 풀어볼게. 자, 표 하나 만들게. 자, 우물정자가 기준이 되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세 줄 그어야 되네. 합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자, 볼게. 자, 지금 아이스크림 AB가 있고, 지난달이랑 이번 달이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A 쓰고 B 쓸게요. 자, 지난달을 한자말로 뭐라 그러냐? 이골이라고 하거든. 자, 이골, 이번 달 이골이지. 전월이지, 전월. 전월, 이골. 다음 달은 2월이라 그러거든. 어쨌든 난 이렇게 쓸 거니까 니네는 뭐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볼게. 지난달 전체 판매량이 325개래, 그죠? 여기다 325라고 쓰는 게 좀 상식적이잖아. 자, 그리고 A는 30% 증가했고 B는 4% 감소했대. 자, A는 30% 증가했고 B는 4% 감소했대, 그지? 그리고 나서 380개가 됐어. 여기서 380 쓰는 게 인지상정. 자, 그럼 지금 증가 감소 분만 할 거니까. 자, 증가 감소 분만 할 거니까 지금 몇 개 증가한 거야? 몇 개? 55개가 증가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여기는 지금 봐봐. 여기 증가지, 여기 감소지. 그럼 이것도 총 개수로 나왔지만 우리는 증가 개수 또는 감소 개수로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뭔가 식이, 그지? 뭔가 맥이 맞잖아. 자, 근데 뭘 구하래 지금? 이번 달 B의 판매량 오래. 얘는 X라고 하자. 그럼 얘가 Y, 그지? 우리는 자, 답은 뭐야? 답은 이번 달 거니까 X 빼기 4%를 빼줘야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최종 답일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식은 뭐 바로 나오잖아, 그지? X 플러스 Y는 325. 자, 두 번째 식은 이 X를 먼저 쓸게.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4X. 그다음 30을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30Y다, 그지? XY 바꿔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나는 구하라는 걸 X라고 놓는 걸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래서 두 개 해서 55.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그지? 이걸 푼 다음에 최종 답은 요걸 계산하는 게 답이지, 그지? 잠깐만. 자, 그럼 한번 봐봐. 잘 이해해야 돼. 자, 빨리 계산하자. 자, 우리 x 구하니까 y는으로 바꿔야지, 그지?
y는 325 마이너스 x 그지? 됐고 자 100 곱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4x 되고 플러스 30y 되고 자 100 곱하니까 0 2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2로 한번 나눠볼게 2로 나누는 게 의미 있나?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냥 숫자를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까 2는 4, 2는 10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이상은 뭐 더 나눌 거 없고 자 y자리를 때려 박아야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15에 y자리에 325 마이너스 x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니까 얼마냐? 자 계산 자 집중해줘 나 틀릴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7x잖아 넘기면 플러스 17x가 되고 자 이렇게 어우 계산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자 그래도 5, 25 5, 20 5, 35 16이지 그지? 그 다음에 3, 2 아 오랜만이다 이거 복잡한 데서 자 그리고 얘 넘어가서 빼면 2759 빼면 5가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1, 2, 5냐? 응? x는 1, 2, 5가 17로 나눠져? 나눠지니까 뭐 제대로 풀었으면 나눠지겠지 5, 3, 2 34 100 빼면 8 85 오 되네 125 계산력이다 그치?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그치? 답은 이걸 해야 돼 이번 달에 감산도 처리하니까 최종 답 형태는 125 마이너스 100분의 4 곱하기 125 그지? 이제 또 숫자 관계하기야 얘 하면 25잖아 3이지 그지? 3이 아니지 왜 이래 5지 5 틀릴 뻔했네 그래서 125에서 5를 빼니까 최종 답이 125 아까 민경이가 125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요걸 안 했네 그지? x든 y든 답은 맡길 거였는데 최종적으로 감소분을 빼줘야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없네. 자 원가 전가 나오는데 자 7번 8번은 선생님이 학습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지금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할 건데 이것도 뭐 다 배웠던 거야. 대신에 문자를 두 개 써서 식을 만드는 게 조금 새롭지. 뭐 특별한 내용 없거든. 자 읽으면서 바로 할게. 두 상품 합하여 5만 원에 샀대, 그지? 끝까지 읽어보자. 두 상품을 합하여 5만 원에 사서 상품 A는 원가의 30% 이익을 붙이고 상품 B는 원가의 4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4,5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때 상품 A의 원가를 구하래. 자, 그럼 상품 A의 원가는 X1이라고 하자. 우리는 X 구하면 되지, 그지? 그럼 당연히 상품 B의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Y1 정하면 되지. 자, 첫 번째 뭐냐면 5만 원에 샀대 두 상품을, 그지? 그러니까 원가가 5만 원이라는 얘기야. X 플러스 Y는 5만. 이게 첫 번째이고. 자, 두 번째는 A는 30% 이익 붙였대. 자, 지윤아 30% 이익 붙이면 30% 이익 붙이면 뭐라고 몇 x라고 해야 돼? 그렇지 1.3x 우리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우소라 40% 할인하면 몇 y가 돼? 0.1번. 그렇지. 자 플러스 0.1y. 자 이게 이익 붙이고 뭐 할인해서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 팔았더니만 얼마의 이익이 생기냐면 자 조심해야 돼. 4,500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랬지, 그치? 이게 맞아? 이 식이 맞아? 이 식이 맞아? 이익은 뭐라고? 판매가 빼기 원가잖아, 그치? 판매가 빼기 원가니까 이게 판매가란 말이야. 이게 틀린 식이야. 판매가는 이거라고 빼기 원가. 원가는 이거잖아. 얘가 이익이야. 이게 식이라고. 이건 틀린 식이라고. 자, 이익은 뭐라고? 이렇게 팔았잖아. 판매가에서 최초에 사온 원가를 뺀 게 이익이라고, 그지? 괜찮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연립하는 게, 그지? 주어진 식이고. 자, 정리를 좀 다시 하면 우리 지금 x 구하는 중이니까 y는 꼴로 일단 바꿔놓을게. 5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봐봐 1.3에서 1x 빼니까 0.3x가 되고요 0.6에서 1y 빼니까 마이너스 0.4y가 되고 약간 4,500이 되지 10 정리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10을 다 곱하는 게 그지? 3x 마이너스 4y는 여기도 10 곱해야 돼 4, 5, 0 3개로 바뀌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자, y자리 5만 마이너스 x 대입하자 y자리 5만 마이너스 x 3x 마이너스 4에 5만 숫자 커서 계산 조심해야 될 것까지 그지? 자 x 그러면 3x고 4x는 7x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는 4, 5, 20이고 0이 4개 있네 하나 둘 셋 넷 빼기 4, 5 하나 둘 셋 자 그럼 나는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걸 꼭 따라하는 거 아니야? 나는 3개씩 지워 아니 그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200에서 45 빼면 얼마냐? 200에서 45 빼면 155지 그 다음에 0 3개 붙이면 되지 아니 뭐 쓸데없는 얘기했다 이거 뭐 큰 의미 없는 얘기겠네 그래 계산해 머릿속에서 0 3개는 나중에 붙인다 생각하고 200에서 45 뺀 다음에 나중에 0 3개 붙인다 그 얘기야 지금 별거 아니야 7이 14 7이 14 7이 14 7은 7 이거 아닌데? 계산 틀렸나? 3x 마이너스 4y는 3을 5천 3x 마이너스 4y는 3을 5천 맞고 그 다음에 y는 5만 마이너스 y는 5만 마이너스 맞는데? 또 이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또 틀리네 자 적게 3x 마이너스 4에 y자리에 5만 천천히 해서 마이너스 x는 4만 5천 맞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x, 7x 맞고 여기 맞았어요 4, 5, 20 더하는 거네 그치? 마이너스 20만이고 더해야 되네 그치? 24만 5천원이네 그치? x는 7, 3, 21, 7, 5, 3 이렇게 돼. 딱 떨어지네 그치? 답이 3만 5천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지막 8번 이게 그럼 7번이요 7번째요. 마지막 8번. 자, 볼게. 자, 1에 대한 문제라고, 그지? 있는데, 그지? 뭐, 며칠 걸리느냐, 몇 주쯤 작업했다, 그러면 그 총량, 1의 총량을 얼마라고 놓냐면, 전에 했었어. 숫자 1이라고 놓으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얼만큼 일하는지 구해야 되잖아, 그지?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을. 자, 야,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8번은 다음 시간이었어요. 이거 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자 숙제 나이트쌤 오늘 숙제 잘해와야 돼. 왜냐면 다음 시간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숙제 다 했던 거야 라이트센 76쪽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요 이게 좀 다르네 미안하다 이 76쪽 아니다 미쳤나봐 쏘리 자, 110쪽인데 110쪽. 자, 110쪽 한 페이지 푸시고요. 110쪽 한 페이지만 일단 푸시고요. 그 다음에 112쪽부터 117쪽에 775번 숙제 잘해와 라이트쌤 110쪽이랑 그 다음에 112쪽부터 117쪽에 몇 번까지 하냐면 775번까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자.